네, 젖산대사 4부 심장 2편입니다. 예. 심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예. 심장은 하드웨어예요. 하드웨어. 그러니까 심장에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라고 할 때 심장을 하드웨어로 바라보셔야 돼요. 그럼 소프트웨어로 바라봐야 될 건 뭐냐? 에너지원과 산소예요. 근데 이 하드웨어에 제가 뭐가 많다고 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. 지난 회에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풍부합니다. 골격근의 ST 섬유보다도 훨씬 많습니다. 심장에 볼륨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볼륨의 대략 40%가 이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볼륨의 40%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거 단팥으로 친다면은 심장은 엄청난 단팥빵이에요. 단팥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. 그냥 씹자마자 단팥이 막 나오는 거예요. 이거 엄청난 단팥이지 이거. 그만큼 미토콘드리아가 많다.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에너지를 만들긴 만드는데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죠.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 가동시키는 거예요.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가동시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에너지 기질은 무엇이 있을까요?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중에 당연히 지방이지. 그쵸? 지방과 산소만 풍부하다면, 잘 공급이 된다면 이 공장에서 무지막지하게 ATP를 만들겠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? 심근이 수축하고 이완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쵸? 산소를 공급한다. 산소를 공급하는 건 혈관이겠죠. 그러니까 관상동맥도 무지하게 발달한 거잖아요. 이렇게 하드웨어가 잘 발달돼 있고 여기에 소프트웨어, 즉 원료죠. 지방과 산소를 잘 공급해 주면 에너지 잘 만들겠다는 얘긴데, 극단적으로 지방과 산소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그러면 심장은 멈춰야 되나? 그런 일은 없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. 우리 지난 시간에 왜 동방결절, 방심결절 쭉쭉쭉 얘기했지만 동방결절에서 정기적 신호를 만들잖아요. 동방결절에서. 그럼 이제 방실결절로 가잖아요. 동방결절이 고장나면 정기적 신호 못 만든다고 해서 심장이 멎는 일은 없죠. 사방에서 그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겠다고 사방에서 심근세포들이 흥분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. 지방과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다?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. 아주 간단해. 혈관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혈관을 없애버리면 이게 여기에 전달될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러면 심근세포는 멎을까?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.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글리코겐이라는 게 소량이지만 저장돼 있어요. 이 소량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. 대략 이런 거 없어도 15분 정도는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이 글리코겐이라는 거 결국 포도당인데, 포도당, 그쵸? 포도당은 결국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? 그쵸? 그러니까 포도당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. 지방, 포도당, 그 다음에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뭐가 있었죠? 젖산도 있었네. 젖산.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있었네. 그 다음에 케톤체도 있죠. 하여튼 심장은 잡식성이에요. 다 사용할 수 있어요. 왜? 심장이 멎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이렇게 혈관을 극단적으로 제거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혈관은 있어요. 그러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은 있을 수 있죠. 어떤 상황이냐면 고지대 이런 데서는 산소가 부족할 수 있고, 저지방시기 이런 데서는 지방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되면 포도당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. 반대로 얘기하면 심근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혈장의 포도당 농도가 아주 높을 때, 요럴 때도 해당 과정을 많이, 그러니까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겠죠. 그러나 산소가 풍부한 상황일 테니까 이 상황에서는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됩니다. 그럼 이제 피로부산이라는 게 만들어져요. 그쵸? 그러면 얘가 효소에 의해서 아세틸, 이거 영어로 한번 써볼까? 오랜만에 기분전환. 쓸 줄 모르겠네. 아세틸 코 엔자임으로 전환이 되죠.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? 크렙스 회로로 유입이 되는 거고, 그러면 이제 전자전달계에 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얘가 화학삼투에서 ATP를 만들면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그 ATP가 사용되는 거죠. 그쵸? 해당 과정이라는 거는 여기죠. 여기 포도당. 그쵸?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왜 지방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. 지방이라는 거는 해당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세틸코 엔자임으로 바로 전환되죠. 이걸 뭐라 그래요? 베타산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. 여기 아미노산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
제가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해요. 그럼 골격근이 젖산을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. 젖산이라는 거죠. 젖산도 피로부산으로 전환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. 심장에서. 이 포도당이 사용되느냐, 젖산이 사용되느냐, 지방이 사용되느냐,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, 예를 들어 얘를 먹지 않고 얘를 풍부하게 먹었다 그러면 얘의 동원 능력이 좀 높아질 거고, 에너지원으로서. 운동을 했더니 젖산이 혈중에 많아요. 그럼 젖산이 사용되는 비율이 좀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좀 브로드하게, 좀 폭넓게 퍼센테이지를, 이제 기여도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좀 폭넓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10%에서 40%라고 표현하는 거예요. 이 포도당과 젖산을. 그 다음에 얘를 60에서 90%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.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. 예를 들어 그 상황이라는 거는 혈중의 농도도 있지만, 아니 어떤 상황을 요런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?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려면 여러분 호르몬 중에는 인슐린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. 인슐린 민감해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되는 건데 민감성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. 심근세포에. 그러면 포도당이 잘 들어가지 못하겠네. 그럴 때는 지방의 이용률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, 그쵸?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 이 상황이 좀 어려워지겠죠. 그땐 또 포도당이 또 많이 사용될 거고, 그 다음에 포도당을 수송하는 운반체가 있죠. GLUT라는 거 있잖아요. GLUT, 뭐 이제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, GLUT, 예.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합니다. 이게 한 14개 정도 있나 그래요. 이 종류가. 그 중에 4번, 1번에서 대략 5번까지만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. 예. 제가 알기론. 그러므로 요 포도당을 수송하는 운반체, 요것도 잘, 뭐랄까, 역할을 해줘야 포도당이 또 들어갈 거고, 또 요 유입될 때의 효소도 있을 거고, 이 경로, 이 에너지원이 분해돼서 ATP라는 걸 만드는 이 경로에서 또 그 관여하는 효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방을 동원할 거냐, 젖산의 동원이 조금 더 증가하느냐, 포도당 그 동원이 좀 증가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. 그쵸? 그러므로 지방, 포도당, 젖산, 아미노산, 케톤체 모두 심장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 상황에 따라 조금 가변적으로 그 기여도가 변할 수 있다까지 이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. 조금 길었네요.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.